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미국 물가와 금리 이야기 좀 하고 우리 시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예고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지난 밤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8.8% 정도 예상을 했는데 보니까 9.1%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아 버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 물가가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빵살에는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빵살부터 시작해서 한 50세까지 이런 분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물가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저렇게 높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이번에 0.5% 올릴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고 물가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서 이번에 1%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기준금리 1%를 한 번에 올린다는 게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 인상 속도입니다. 뭐 하늘로 로켓 쏘듯이 선을 쭉 긋고 있죠.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상승할 때 2015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을 보면은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다 아닙니까? 저렇게 완만할 때는 시장에서 뭐 소비자도 그렇고요, 투자자도 그렇고 적응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 로켓 쏘듯이 단기간에 저렇게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면은 참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 직전의 기울기고요. 또 그 이전에 2004년, 5년 요때부터 시작된 요거 금리 인상, 그 이전에 또 금리 인상을 본다 하더라도 이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튼 저렇게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는 것은 물가 인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잡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돼 가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게 참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물가는 금리를 올려서 강하게 때려 잡아버리고 침체는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 침체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헬리콥터로 달러를 풀어버리게 되면은 침체는 회복이 된다.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차라리 경기 침체를 갖다가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 그냥 물가를 먼저 때리잡는 게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빠른 인상 속도로 인해서 이미 지금 파산이 늘어나는 국가들도 있죠. 파산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파산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각 국가 안에서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저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 하락 출발을 해서 정신 못 차렸죠. 그러다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4천억 순매수 하면서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2%, 2.7%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0.38% 상승하면서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그 물가가 우리가 41년 만에 참 처음 보는 그런 인상폭을 경험했고 또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참 최악의 상황인데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참 담담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시장의 관심사는 무엇이 될 것이냐? 바로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1%를 인상할 것이냐 이게 시장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7월 14일에 보면은 요 연준에서 연설, 그 연준 위원들 연설이 있습니다. 15일도 연설이 있고요. 이런 연설에서 위원들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면 1% 상승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점치게 되는 거죠. 자, 여튼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고착화되어서 이렇게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참 때려잡기 힘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누르는 쪽으로 지금 계속 금리 정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뭐 돈만 풀면은 뭐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그런 해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 경기는 둘째치고라도 물가를 때려잡는데 주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는 지금 잘하면은 이번에 9.1% 이번에 넣은 게 있잖아요. 저게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자꾸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뭐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지금 그동안 이 물가가 높이 올랐던 게 바로 에너지 가격이 높았고요. 또 그리고 곡물 가격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6월 이후로 지금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곡물 가격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러시아하고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곡물 운송, 곡물 수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합의를 갖다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직은 뭐 이제 시작 단계라서 뭐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정말 합의가 잘 돼서 곡물이 수출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곡물 수급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 공급이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심리가 퍼지게 된다 그러면은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9.1%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심지어 다음에 기준금리를 7월 말에 올릴 때 1%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면서 6월 물가가 정점을 찍었구나, 이런 인식이 퍼져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은 더 좋은 흐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매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사람 죽이려 그러나,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주가가 1700 되면 할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사실 뭐 시장이 지난 1년간 이렇게 계속 무너졌잖아요. 지금 금융당국이 거의 뭐 손을 넣고 있다, 그시피 그렇게 했는데, 자꾸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반대매매가 나오고, 뭐 반대매매를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정권사에다가 좀 유도를 좀 주긴 했지만은 그걸로는 좀 역부족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매도를 금지하고 또 정시 안정기금을 갖다가 투입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또 이점에서 바닥을 짚고 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주겠죠. 하여튼 뭐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앞일을 쉽게 예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변동성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이 분석되는, 앞으로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거의 이례적으로 7월 11일에는 100종목이나 검색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40종목이나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감정을 배제한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단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적어도 그런 높은 금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분석을 할 때 그 종목의 현금 흐름표 꼭 살펴봐야 되고, 또 그리고 이자 배상 비율, 이런 거, 이자를 갖다가 영업으로 돈 버는 걸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튼 시장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뭐 상승적으로 좀 더 무게를 갖다가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참 뜻밖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 이 새끼들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기준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인상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외국인들이 매수했어요. 물론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다른 기관들은 뭡니까? 많이 매수하고 있죠.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난번에 의약품, 또 그리고 지난번에 서비스업 좀 해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이 화급종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런 업종들 쭉 보면은 장중시장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어서, 또 그리고 앞서 본 파워 가이드 그런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을 봐도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5개 됩니다. 자, 몇 개 안 되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CJ 프레시웨이는 참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곤란하죠. 또 LIG 넥스원도 곤란하고, 자, JVM 같은 경우는 앞서 본 종목들과 조금 다릅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은 단기 투자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 투자 가능한 이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분석이 될 때 뭐 아무 때나라도 괜찮습니다. 매수를 해 뒀다가 그리고 이렇게 하락 반전으로 분석이 될 때 매도하는 그런 단기 매매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JVM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현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도 현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미국에서 참 지난 41년 동안 최대 물가 상승을 갖다가 구경하게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9.1%입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이 9% 이런 물가 상승을 보기는 참 극히 드문 그런 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41년 만에 이렇게 이런 거 구경한다 그러죠. 그렇게 어떤 최대 물가 상승폭을 기록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1%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가 될런지 0.75%가 될런지는 앞으로 내일도 그렇고요. 모레도 그렇고요. 미국의 연준위원들 어떤 발언을 하는가에 따라서 언론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원유 가격은 6월 기준으로, 또 다른 원자재 가격도 6월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곡물 수출에 대해서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떤 합의 시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 시작점을 첫 단추를 깬 그런 시점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열망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참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해요. 물론 여러 가지 혼란하는 상황이 많아서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거다 저거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절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고,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작게 모아도 괜찮습니다. 물량을 계속 모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